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다음 주 정도, 가격 조정은 최근 2, 3일 사이에 1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조정은 연말장을 대비한 거죠. 그동안에 알리바바 같은 8주, 9주 연속 상승, 그 다음에 H지수도 지금 4개월인가요?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죠. 상승해도 필요합니다. 하락에도 필요하고, 주가는 하락에도 필요하고 상승에도 필요한 게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락하게 되면 상승하다 하락하기도 불안하긴 한데 지금 상승은 에너지 축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매일 오를 수는 없잖아요. 매일 급등하려면 이제 버블장이 돼야 되는데 버블장까지 아직 멀었고요. H지수 같은 경우는 중국 지수는 이제 약세장을 탈피하려는, 그래서 11,000포인트를 돌파해야 강세장에 진입하는 거고요. 지금 조정은 11,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조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심리도 살아날 것이고 매물대도 없죠. 매물대도 없습니다. 지금 11,000포인트 정도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물대가 가장 많죠. 지금 9,000포인트에서 11,000포인트. 그래서 이 매물대를 벗겨내면 심리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매물이 부족 현상으로 주가는 거래량 없는 상승도 가능하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170달러 정도인데 190달러에서 110달러 조정 받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한 번 더 상승하게 되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때 물론 또 한 번 조정이 들어오겠지만 고가주로 가는 그런 관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가주로 가는 과정이 있죠.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거대한 기관 투자가들이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일반인들이 수익이 발생하면서 파는, 삼성 지금 국내 주식도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잖아요. 가볍게 움직입니다. 고가니까, 신고가니까 삼성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버블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시장은 미국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으로는 90년대 후반, 95년부터 지금 2000년도 주시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96년인가요? 97년경에 96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미연준 그린스펀 총재가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주식장이 버블이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오른 버핏 같은 경우도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때 IT 버블이었잖아요. IT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투자를 했고요.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IT가 결국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AI가 마찬가지죠. AI가 모든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우리 이때보다는 좀 상황이 좀 나았죠. 그래서 아직은 버블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버블이 아닌 것 같고요. 이 당시에 주가가 막 600포인트 하던 것이 600포인트 하던 것이 5,0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5,000포인트가 넘고 이제 급락을 했죠. 이게 다시 1,000포인트까지 하락하게 되면, 그렇지만 1,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버블이 있어야 됩니다. 버블. 그리고 이게 이제 2000년도에 08년도에 리먼 브러스 사태 터지면서 비트코인이라는 법정 화폐를 대신하겠다는 운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다시 미국의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주가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과정 연상 속에서 아직은 버블이 아니라는 질문은 전 개인적으로 많다고 보여집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버블이냐 아니냐 논쟁. 이러면 버블이 아니에요. 버블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고요. 또 버블을 나타낸 징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 전체 시장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은 ETF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배짜리가 우리 주변에 흔하지 않잖아요. 저희는 좀 빨리 하는 편이고 3배짜리. 그래서 이런 파생 상품이 시장을 지배했을 때 그때는 버블입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발생했다 이런 뉴스들이 도배를 하고 또 거기에 포모 현상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중국 같은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중국의 3배짜리는 거의 없잖아요. 15년도에는 선물 시장에 의해서 한번 무너진 경험이 있잖아요. 중국에 아직은 뭐 극히. 그 다음에 미국은 강세장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버블의 초입이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시장 나누는 단계에서. 그래서 강세장 끝났죠. 끝나고 이제 버블 초입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파생 상품에서 이제 2배, 3배짜리, 이걸 기사를 보니까 3배짜리를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증선유에서 3년 전에 3배짜리는 불허했잖아요. 3배짜리. 2배짜리만 지금 나와 있는 종목, 개별 종목.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도 3배짜리를 해주기 시작하면 그런 기사들이 우리 주변에 들려오고 또 거기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이런 과정들이 전형적인 버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버블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버블에 뛰어들어야죠. 뛰어들어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버블에 뛰어들지 않으면 막대한 수익을 발생할 수 없죠. 그리고 저희는 조금 더 이성적인 생각으로 버블의 끝판왕까지는 가지 말고 그 전에 나와야죠. 그 전에 나오는데 우리가 버블이 어딘지는 모르니까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옮겨주는 과정에서 지금 금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금은 71년도에 금태한제가 폐지된 이후에 그때 당시에 24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 이후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당연히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알리바바를 지난 3년간 착실히 모아서 이제는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이 과정에서 그 안전자산인 금의 일정 포지션을 저는 한 8대2 정도로 맞춰볼까 하는데 아직은 금이 없잖아요. 포지션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어떻게 모아보려고 했는데 뭐 주가가 15달러에서 10달러까지 하락하는 바람에 정리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새로운 신규 자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은 버블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보는데 그래서 리밸런싱 차원에서 8대2 이걸 이제 비중을 계속해서 조정을 하면서 금과 저희는 알리바바니까 이 주식을 이쪽 계속 넘기면서 이 버블의 끝에서는 5대5 정도만 되더라도 금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하겠죠. 버블이 터지면 금 가격만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AI가 아직은 버블 아닙니다. 그래서 버블이 생길 때 지금 AI밖에 없어요. AI가 버블을 만들어주고 터져야 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금을 조금씩 지금부터 모아도 충분하다 보여지고요. 지금 2,000달러에서 4,000달러 온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후들갑 떨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금은 온수당 2,000달러에서 지금 4,000달러 온 겁니다. 4,000달러. 근데 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가장 좋은 지금 원자재 시장의 가격 상승기가 도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건 상승도 아니죠. 여기서 최소한 10배 이상 2만 달러 또는 혹은 5만 달러 이 정도 가야 버블이죠. 그리고 이제 한 50% 빠져야 되겠죠. 지금 세계 각국의 미국을 제외하고 특히 중국, 인도 뭐 할 것 없이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사들어가잖아요. 중앙은행이 무지무지하게 현물금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누구겠습니까? 기관들이죠. 세계적인 펀드들이 할 텐데 지금 전체 자산에서 1%가 되지 않아요. 금이 차지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0.5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금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래서 금을 더 사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부자들이 또 사들어가게 되면 금의 수요는 이미 정해져 있고 공급은 없잖아요. 공급은 없습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도 안 내놓잖아요. 내놓지 않습니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가격 급등은 공급이 제한되고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공급이 없고
수요가 넘쳐나는 시장입니다. 수요 곡선에서 이런 균형점이 있었다면 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었는데 이제 공급은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수요 곡선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가격이 급등한 공급량은 제자리다 보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상태가 되면 그래프는 직선이 되는 거죠. 직선. 이 직선으로 지금 탄력적인 시장에서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공급은 제한되고. 그렇다면 이번 가격의 끝판왕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광산 업체들이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할 데가 없잖아요. 채굴할 데가 없습니다. 채굴할 데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또 이제 금탄dig이 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때가 또 버블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물이 없다잖아요. 저희 쿠팡에서 한국금거래소에서 매물을 좀 거래가 하도록 링크도 걸어놨는데 지금 기다리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KRX, 한국금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골드바를 사놔야 편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특이한 현상인 거죠. 오랫동안 자산시장이 있지만 금도, 주식도, 부동산도 모든 자산이 오른 시기는 이 다음에는 리셋입니다. 그레이트 리셋. 이건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리셋됩니다. 리셋. 미국의 부채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는 부채로 갖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인플레이션의 끝판왕은 부채 조정이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미국의 1,000조 달러에 해당되는 부채도 이제 이자도 부담이 없죠. 이자 아래에서 내리면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세계 경제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미국의 유상은 조금 금이 가지 않겠느냐, 흠집이 나지 않겠느냐. 그걸 대체하겠다고 중국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금을 사들여 가고 있고 어제 뉴스인가요? 310톤을 기습적으로 매입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도 이제 한 2,300만 톤 정도 되는데 2,300톤 정도 되는데 미국이 한 8,200톤이라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중국도. 국내가 900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들이라도 금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들이 또 금이 없죠. 지금 저희 또래는 금이 없습니다. IMF 때 금 모으기를 하면서 전부 국가에 현납했기 때문에 없었고요. 그래서 금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이번 달부터는 한 주라도 계속해서 살 텐데 사는 방식은 역시 저는 레버리지를 사야 되니까. 국내에도 ETF 있잖아요. 현물 ETF가 있습니다. 저는 3배짜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금리 변동성은 알리바바 변동성보다 더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요. 금을 지켜보면 역시 천천히 부자 되는 데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것 같습니다. 22년, 23년부터 지금까지 300% 가까이 올랐어요. 삼성도. 그렇다면 주가 지수보다 또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이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금리가 인하 예정이 있고 또 중국의 각국 은행들이 사들어 간다면 금값은 지금 가격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느냐는 하나의 전략이 있죠. 언제 삽니까? 오늘 사야죠. 오늘. 지금 여기서 단기 변동으로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중장기로 보면 그냥 사는 거죠. 사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그냥 사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또 하나 들고 올 책이 Just Keep Buying. 그냥 계속 사라. 맹 니기올라의. 이 책을 제가 4년 전에 소개하면 저는 이렇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를 돈이 생기면 매니저 발생한 바로바로 샀잖아요. 지표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과외권이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이건 아니잖아요. 단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에 잘 사면 한 10% 차이인데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이미 닉 리기올라가 보여줬잖아요. 최고점에 샀을 때와 어떤 투자자는 최저점에 샀을 때와 어떤 투자자는 매월 적립했을 때 차이가 없습니다. S&P 기준으로. 그래서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서 당장 하락하면 살짝 기분은 나쁘겠지만 다음 달에 또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더 비싸게 올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음 먹었으니까 계속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4년간 저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들은 그래서 그게 목표였으니까 저희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금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미 금융자산에서 세배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포트폴리오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고 있다는 거.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금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금은 저희 자산에서 지금 20%까지 늘리겠다. 지금 주식에만 100% 있잖아요. 그것도 3배짜리가. 보통 투자 전략은 안 맞는 방식이지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 쪽에서도 3배짜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금과 관련된 내용만 될 수 있으면 언급을 하고요. 알리바바는 별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 지금. 조정이야 늘 오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알리바바와 별도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은 그 시리즈로 지금 한 10편 구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레버리지 할 때도 했잖아요. 그때는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교육을 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 한 10편 정도를 왜 금을 투자해야 되고 금에 관련된 다양한 시각들 그리고 저 유튜버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 유튜브에서 언급되는 것들은 굳이 또 제가 나서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시각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 시각과 저는 다르잖아요. 금 투자를 지금 하시는 유튜브 쪽과 저희 지금 가족들 상황이 좀 달라요. 약간 다르잖아요. 금을 사는 것은 동일한 행위일 수 있는데 서로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버블 끝날 때까지. 버블이 막 터지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도 엄청 빠집니다. 더구나 이것도 3배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에서 금을 현물 금으로 바꾸는 또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버블이 터지더라도 현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그 현물로 2003년도 상황에 나스닥이 주어진다면 5,000포인트가 1,000포인트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 혹시라도 저희가 맞을 수 있다면 그때는 또 주식을 줍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26년 7월 4일 이벤트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년 중간선거까지는 트럼프가 주시장에 굉장히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 경제에 연말 연초로 갈수록 주가가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고점 영역이기 때문에 매물대도 없잖아요. 매물대도 없습니다. 심리가 확 무너져야 한꺼번에 주식이 쏟아질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점이 100개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계속 행신하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급등, 기업으로 급등하는 이런 버블 시장을 아직 경험 안 해보신 분들 많죠. 저는 운 좋게 버블 시장을 2번 경험해 봤는데 폭락도 경험해보고 이번에는 버블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버블은 더 두렵습니다. 두렵죠. 내가 못 빠져나가면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10%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필요한 겁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버블이 빵 터지면 금도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3배짜리. 아무튼 조심해서 지금은 이성적 구간이니까 잘 하다가 현물로 옮기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배짜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금을 일베서 현물로 이렇게 한국거래소에 금 통장 만들어서 한국금거래소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갑자기 몰수할 수도 있나요? 실제로 몰수했다겠죠. 그럼 또 집에 보관해야 되는데 이건 또 불편한 이야기고요. 아무튼간에 지금은 금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런 투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주말에도 잡담 글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